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아리아리 특강 훈민정음 해례본 3강째죠? 네, 오늘 세 번째죠. 네. 자, 지난 강의에는 우리가 서문. 네, 해례본 서문 세종께서 직접 쓰신 네, 부분이죠. 그렇죠. 예. 서문을 그 한자로는 몇 자였다고 하셨더라? 54자. 네 자.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그 훈민정음으로는 그 우리 말로 풀어서 두 배. 한글로 적은 거는 네, 2배. 108자.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더하기 네. 빼기가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서문을 넘어서서 그 다음 네. 예의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네. 예. 근데 두 강이 진행됐는데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얘는 들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되실 거예요. 네. 워낙 뭐 내용이 네. 기본으로 창작을 한 게 세종대왕이시고 또 해설을 하시는 게 김수롱 선생님이시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또 네. 많이 나오니까요. 예전에 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네. 그 내용들이 아마 새록새록 기억나셨을 거예요. 아, 근데 예. 그때 사실 좀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오래되기도 했지만 저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이 그렇게 배웠었는지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기억 다 뭐 하고 있으면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요, 맞아. 네. 그때 선생님. 뭐 딴짓만 하셨습니까? 근데 배웠어도 기억 안 날 수 있죠. 오래돼가지고. 예. 저는 어느 정도 쓸모가 좀 사라지면 바로 비워버리는. 근데 그걸 제가 판단하지 않고 머리가 알아서 어차피 머리가 알아서 판단을. 아니면 네. 진짜 그 세종대왕께서 왜 만들었는지 네.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진지한 어떤 고민과 더불어 네. 그걸 우리가 배웠더라면 더 오래 기억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게 맞아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안타까운 일이고. 자, 오늘은 서문을 넘어서서 이제 예의편 한다고 지난번에 예의로 넘어갔다 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28자에 네. 대한 어떤 글꼴, 네. 그다음에 음가, 그리고 이제 사용법 이런 예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문은 한 네. 쪽짜리였는데 예의는 제법 양이 되네요. 한 11쪽?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들고 있는 자료도 꽤 많습니다. 네. 9쪽 정도 됩니다. 9쪽. 네. 네. 9쪽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원문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원문 그렇죠. 기준. 네, 네. 그 세종대왕이 저술한 부분이 4장 중에 총 7쪽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하셨던 거군요. 그래서 네. 세종 서문이 1쪽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문이 마지막 있죠. 필에서 예의, 이른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이 네. 시작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결국은 7쪽인 거죠. 7쪽. 네. 7쪽. 네. 자, 그럼 예의 맨 처음 시작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기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 기억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그 이름은 저도 옛날에 들은 바로는 그 훈몽자회 최세진 선생이 그때 그 이름 붙였다. 그럼 이때는 뭐라고 불렀던 거죠? 사실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에 어떤 관례를 따랐는지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요. 네, 네. 아마 어떤 암묵적인 식에 동의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 안 했을 텐데. 네. 근데 어떻게 읽었는가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언해본에 보면 네. 이 한문을 시각으로 번역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지금의 기억 그 다음에 넌, 니은, 하늘 아래야 니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 초성에서 니은이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모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하면 은이 나와야 되죠. 만약에 그렇죠. 지금처럼 네, 한다면. 네. 근데 넌이 나왔다는 얘기는 모음을 끝났던 것이고 그럼 어떤 모음이 붙었을까? 네. 그 기역 앞 다음에 네. 여러 가지 추론해 보면 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음 또 발음하기 편한 모음을 붙였을 것이다. 네. 그게 이 모음입니다. 이. 그래요? 의 아니었을까요? 을이 아닙니다. 을은 우리 말에서 은은 사실은 우리는
의 발음을 정확히 낼 수 있는 전 세계 그 언어 중에 한국어가 유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만 이걸 발음을 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영어만 하더라도 의 발음이 거의 없고요. 그렇죠. 의 발음을 그렇죠.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 없이 그냥 음가 초성들은 그렇게 그냥 발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한자음 발음을 자기들이 한자 가지고 적는 방식이 그 반절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윗대가리 쪽은 요거의 윗대가리 발음으로 발음하고 윗대가리는 반쪽가리 성모라고 합니다. 네, 성모 그다음에 아. 운모 쪽 네. 요 모음 쪽은 또 그 다음 모음하고 걸로 받침 합쳐서 네, 운모라고 받침 해요. 없어. 운모 그거는 또 요 한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아. 소리를 갖다가 표현하는 표현하는 그 방식. 방식이니까 네. 그렇죠. 제 느낌엔 그랬을 때는 그게 모음이 거의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에서 의 발음이 좀 분명하게 나지 않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 초성 네. 그 초성은 지금의 자음이죠, 네. 그죠? 네. 이 자음 초성은 그 모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소리 소리죠.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음을 붙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가장 편한 모음 이를 붙였을 것이다. 기로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기난 이렇게 아, 예, 기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음이란 아음 네. 이걸 이제 엄소리, 어금니 소리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네. 여군자 초발성. 그래서 임금 군자. 거기에 네. 처음 네. 나는 소리. 아주 그냥 아. 처음 만든 문자를 설명하기 때문에 아주 네, 쉽게 한자로 할 수밖에 예를 없네. 통해서 그죠? 그렇죠. 예를 군자라는 들어서. 말에 그 아, 처음 나온 네, 소리다. 네. 되게 초발성. 쉬운 설명이잖아요. 아, 그 제가 다시 한번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예. 한번 읽어드리면 기는 기난 난이라고 거긴 적혀 있겠지만 제가 쉽게 하면 이거 근데 기나- 토가 이렇게 기는 붙어 있었나요 원래 후민정은? 아, 톤은 이제 제가 붙여주신 이렇게 거죠. 붙여 아, 이렇게 그러면 하는 거죠. 네, 기는 아음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금니 소리라고 하는 어금니 그렇죠. 거라고. 네. 어금니 소리. 아음이니 여군자 초발성하니라. 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군이라는 네. 군이라는 임금군할 때 글자에 군 글자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소리다. 그 말로 그렇죠. 아까 그렇게 하셨던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설명하면 네. 되죠.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병서 하면 네. 나란히 쓰면 네. 역규자 초발성 규 뀨. 규라는 오. 말에 음. 그런 처음 나온 소리가 갖다 이렇게 역- 하면서 규라는 이 병서 글자. 네. 앞에 그 된소리 글자 있나 없나요? 글자는 안 나와 있네. 글자는 안 나와 있죠, 네. 그죠? 네. 왜 안 넣었을까요? 글쎄요. 뭐, 그 된소리 글자가 네. 총 6자예요. 네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네. 28자를 넘어서는 거죠. 네. 그래서 포함하지 않고서 그래서 28자의 아. 기본자의 글꼴만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네. 네. 그 기본자가 사실은 적을수록 그 간결한 거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규칙적으로 확대 나간 거니까 그렇지. 규칙적인 규칙을 거니까. 돌리면 돼요. 네. 그걸 굳이 적을 필요가 네.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고도의 계산 아래 네. 만든 게 바로 이 예입니다. 네. 기억은 어떠- 이렇게 글자를 표시해서 적었는데 병서인 쌍기역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렇죠. 그게 28자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쓰지 않았다. 이런 그 네. 뜻인 원리만 거죠. 알면 되지 굳이 그것까지 네. 글자를 외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것도 아. 애민 사상입니다. 그러네. 백성들이 쉽게 쉽게. 어떻게 네. 새로운 만든 문자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고 그 편리하고 네. 편안하게 네. 쓰게 할 건가. 네. 그런 그렇군요. 전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계속 이어가면서 네. 그 기본 차례가 뭐냐면 네. 네. 처음에 그 아음, 네. 어음 소리라는 걸 설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혀에서 설. 나오는 혀소리 설명하고 입술 순. 소리 설명하고 그다음에 치. 입소리 설명하고 네. 후, 이거 그다음 목소리, 제가 어떻게 알죠? 목소리 이렇게 뭐 아설순치고 이거 어디서 내가 아설순치고. 들은 것 아설순치. 이제 이거 어디서 이제 들었죠? 기억나는군요.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 잘하셨다는 게. 이게 왜 기억이 나죠? 네, 그래요. 근데 불안하네. 요 차례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오행을 적용했어요. 그 한글은 훈민정음은 과학의 문자이자 철학의 문자이면서 음악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철학 원리에 따라서 배열했죠. 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는 과학의 원리에서 제자 원리, 그러니까 뭐 발음 기한을 이제 뭐 이때면 니은 같은 경우에 네. 네.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걸 닿는 보였다. 이런 거. 과학적인 게 배경이 깔려 있고 네. 그 기본적인 게 돼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배열 방식에서 또 그 철학 원리를 적용해서 오행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동양의 오행에서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네, 그래서 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음양 오행할 때 보통 오행. 목성 보통 저 태양을 네. 중심으로 가장 멀리부터 이렇게 쭉 태양 쪽으로 이렇게 네, 오면서 네, 네. 목성, 화성, 아, 토성, 금성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양 전통의 오행이 반영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글에 적용된 오행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목구멍부터 시작하면 네. 좀 이해하기 쉽게 그 목구멍 쪽은 이제 물이 많죠. 그래서 이 그렇죠. 목소리에서 나오는 후음 같은 거 네. 하하하 히읗 이런 건 네. 이제 물에 해당되고요. 수. 그다음에 그 위에서 나오는 어금니 소리. 좀 전에 얘기한 기역. 네. 이거는 이제 각 이런 네. 이거는 이제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 그 나무의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혀. 그 드, 트, 느 이런 혀 소리는 그 혀는 낼름거리죠 이렇게 네, 혀가 네, 네. 마치 네. 불이 났을 때 불이 어. 낼름거리는 거랑 같죠. 그래서 불이라는 오행을 적용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소리 스, 치 이런 네. 그건 이제 이는 좀 딱딱하죠. 그래서 쇠라는 오행을 적용했고 입술은 부드럽죠. 네. 그러니까 흙처럼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목화토금수를 한다면 이제 기역부터 하니까 거기가 나무, 그다음에 그 혀소리, 불, 그다음에 입술, 흙, 입술 흙이다. 그다음에 그 쇠, 네. 그죠? 금, 그다음에 목구멍, 물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배열법대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자 여기서 그래서 저기 그 아음 중에서 네. 그 궁금하신 거 없나요? 네, 아음 선생님 중에서? 그래서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아순 설치 후대로 이게 그 처음에 기억이 이게 아음이고 그 다음 설명하는 거는 예의에서 그 아음이 아닌 네 그다음 설음 설, 순치후. 아설 드, 순치우 네 그다음이 순음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을 한다.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예의가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음에서 혹시 아음의 기 그 당시 발음대로 하면 네. 읽기 방식대로 합니다. 네. 기키 니 니? 이상겹 니가 뭐죠? 니가 니도 이거 들어가요? 니 니. 아, 니. 이응 소리를 말하는 건가 보네요. 지금의 이응이지만 네네. 그 당시 얘기하면 이제 그 동그라미에 꼭지가 붙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옛이응, 속칭 옛니응. 꼭지 이응이라 부르죠. 꼭지 이응. 그 꼭지 이응. 아, 이게 아음이에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기억 나는 그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네, 네. 똑같. 이런 거 소리인가요? 아우 소리가 어려운데요. 예, 이게 지금의 이응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소리가. 아니 지금의 같은가요? 이응 중에서 받침으로 났을 때 이응 발음 같은 거죠. 근데 음. 문제는 네네네, 뭐냐면 지금의. 지금은 이제 이를테면 앙 하면 이제 네네. 받침으로 났을 때 그게 이제 앙. 옛날에 옛 이응이고요. 네. 근데 초성에 나는 동그라미는 이제 음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5세기 때는 네. 이때는 그 옛 이응, 네. 그 꼭지 이응이 초성에서도 발음이 네. 됐어요. 아 소리가 났다. 지금도 전라도 쪽에 그 사투리 남아 있기도 해요. 아 이를테면 일업자 있죠. 네. 일업자. 네네. 일업, 네. 직업의 업. 네. 예. 그게 꼭지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훈민정음을 연구하시거나 가르치는 분들 만나서 이분이 제대로 공부를 했나 안 했나를 네. 확인하려면 음. 좀 얇겁긴 하지만 네. 네. 이거보다. 일업자를 네. 발음하는 옛이응 거라. 붙은 거 발음해 보시라고. 그 발음이 어떻게 되나? 우리는 그냥 업이라고 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업은 지금의 발음이고 네네, 지금 그 당시는 발음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확히 네네네. 응업, 음. 응업, 응업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때문에 잉어라는 말이 있죠. 잉어. 네네. 잉어. 그러면 이제 그 이자 다음 밑에 그 옛니응이 붙으면 잉어잖아요. 예. 네. 근데 만약에 그 잉의 그 옛니응이 옆으로 가서 아. 초성에 붙어버리면 네. 그러면 그때 약간 발음이 달라져요. 어. 잉어, 잉어. 이렇게 잉어가 아니라 잉어, 잉어. 잉어 이렇게. 그래서 그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 하는데 네. 그 언어본에 네. 그 어자에도 그 옛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세종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가 아니고 세종어제. 그러면 세종의 종의 그 받침 옛잉과 그 응어제 네. 거기에 그 옛잉이 같은 거죠. 이 발음이 남아 있었으면 한국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 좀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부르기 편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뭐 더 풍부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아니면 네. 그 이런 비슷한 발음이 베트남 발음에 있다고.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것, 거를 네네. 그 베트남어 텔레비전 배울 때 이렇게 편하죠. 보다 보니까 베트남 분들이 이런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맞아. 아예 그러니까 이 초성에 나오는 이응이 그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에서 그게 이제 사라진 거겠죠. 언젠가부터. 네. 예. 좀 귀찮았나 보네요. 발음하기가. 네. 예, 아마 이게 아음에 예. 있는 거라는 예.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원리도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 서름은 뭐였죠? 서른- 이제 서름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드트는 이거는 이제 아. 지금과 비별 달박이었고요. 네, 수놈의 부프무, 음. 그다음에 치음의 지읒, 부품을 하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좀, 예, 무슨 영어의 발음 기호 외울 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비읍, 피읍, 뭐 이렇게 아니고, 그죠? 원래 음가만 하면은 이제 네, 그렇게 그렇게 읽는 게 되는 맞긴 거겠죠. 하죠.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음가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또 지금의 지읒 이런 지읒. 것들은 지금은 이제 입천장 구교음이라고 해서 정거장 이렇게 네, 나오죠. 네. 근데 네. 이때는 이제 이쪽에서 나왔다고 본 거죠. 이렇게 앞쪽으로 표가. 그래서 그래요? 정거장 이렇게. 아, 이거 약간 발음- 디귿 발음하고 비슷해지는 것 그렇죠. 같은데. 디귿 발음과 가깝게 네. 이렇게 났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후음에서 네. 후음이 이제 그 여린 히읗이라고 그 히읗에서 위에 꼭지가 없는 거. 예. 요거 네. 요게 나오는데 요걸 좀 어려워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그라미랑 사실은 이 당시는 동그라미도 음가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후두 유성, 후두 쪽에 남자들은 이 성대 근처가 이제 후두인데 후두 유성 울려서 나오는 마찰음.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또 초성의 동그라미가 음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목이 좀 열려 있고 그 소리가 있을 듯이 없고 없을 듯이 있는 약간 이렇게 열려서 그 소리의 형태를 네. 이렇게 갖추는 그런 걸 봤고요. 여린 히읗은 그보다 더 세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여기 쌍이읒도 나오죠. 뭐 굴글은 네, 안 네. 나오지만 병수하면 네.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쌍히읗 같은 거 지금 안 쓰죠. 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호빵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요. 호빵? 호빵을 샀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아주 뜨거, 매우 아주 정말 뜨거워가지고 네. 그때 어떻게 불어요? 무지무지 뜨거울 때. 이렇게 하잖아. 네네. 네. 그 네. 키읔 발음이 들어간 네, 키읔 네, 발음. 네. 이게 아, 바로 쌍이시예요. 그거 이제 독일어 발음에서 그런 거 나오지 그런 거 않나요? 많죠. 네. 그다음에 히읗 발음은 이제 지금의 뭐 하하하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여린 히읗은 네. 호빵이 별로 안 뜨고. 그래서 그냥 살짝만 예쁘게 이렇게 그렇죠. 때. 예, 예쁘게.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생각하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이 여린 히읗이 또 후두 긴장을 해주는 그런 음으로도 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에 막 초성에 그 여린 히읗이 쓰였을 때 안 쓰였을 때 그냥 음악이야. 네. 근데 그게 초성에 여린 히읗이 붙으면 음악 좀 더 이 긴장을 줘서 음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약간 뭐 경음하듯이, 그 병수하듯이 그런 느낌을. 약간 저기 경상도식 발음 같은데요. 음악. 네. 그다음에 이제 맨 뒤에 이제 그 반설음 리을과 네. 반치음 지금의 삼각형처럼 네. 생긴 글. 네. 이 삼각형은 그 정확한 문자 명칭은 반시옷이고요. 반시옷. 반시옷. 지금의 명칭은. 네. 그다음에 이제 음가는 반치음인데 네. 이건 많이 어려워해요. 이거는 이거 소리 어떻게 시옷보다 내지? 약한 네. 발음이에요. 그리고 시옷은 안 울림소리, 무성음이죠. 네. 이 삼각형처럼 생긴 이 반시옷은 울림소리, 유성음이에요. 즈 발음이네, 그러니까 약간. 맞습니다. 그 영어의 그 Z 발음과 같은 건데, 그래서 이거는 발음하는 방식은 이제 윗니 아랫니를 시옷보다 더 붙여야 됩니다. 네. 붙이고 이 성대 네. 이를 좀 울려서 나오는. 그래서 즈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반시옷 발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모음으로 넘어가면
모음의 기본자는 일단 11자죠. 그죠? 예. 11자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하늘을 본뜬 글자가 뭐 제자리도 나오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하늘 지금 아라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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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고 하는 이유는 아시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 아래가 아래아가 됐죠? 됐죠? 이거는 이제 그 정확히 누구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일제 강점기 직전부터 예. 이런 논의가 많이 되어 오거든요. 그리고 조선 시대 내내 각야, 거교, 뭐 고교, 극이 뭐 이런 그 음절표가 있었어요. 네네네. 음절표에서 맨 아래 아래가 있었어요. 맨 끝에. 아. 네, 그래서 아래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래는 이제 홍기문 선생이 훈민의 발달에서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래아의 유래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늘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땅을 본뜬 글자 사람을 본뜬 글자 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오와 우어 요야 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아래아 발음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이건 제자에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하면 네, 되겠죠, 그죠? 네, 아, 발음이 그럼 어떻게 여기는- 아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 네. 간단히 설명하면 네. 네. 그 입술 모양은 아와 오의 중간이에요. 그게 네. 어와 비슷해요. 어 할 때 그 입술 모양을 하면서 혀를 설축, 그 혀를 오그립니다 뒤로. 더 땡기듯이 하면서 목청 깊숙이 울려서. 그래서 이런 말이. 그러면 이제 어도 아니고 오도 아닌 그 중간 발음이 오에 가까운 그런 발음이 나옵니다. 그 선생님 그러면은 그 아까 초성자들을 설명할 때는 뭐 기난 그 여군자 초발성 여군자 초발성이었나요 아까? 네. 네. 여기 그 모음할 때는 뭐 그런 식의 원문이 모음은 모음 자체가 발음이 되기 때문에 네. 별도의 명칭이 필요 없고 네. 그 음가 그대로 하는 것이 명칭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본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설명 방식은 똑같죠. 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토를 붙인 걸로 네. 을을 하면 의를 예를 들어보실까요? 의는 여즉자 중성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즉이라는 그 말에 음. 그 가운데 소리와 같다. 중성 한이라 네, 여즉자 중성하니라. 그건 가운데 이건 소리. 이제 토를 하니라로 붙여놓은 네, 거죠. 네. 그런 얘기죠. 여기서도 아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자를 가지고 그 소리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예. 그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8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말 표기에 쓰였던 순경어 비읍. 예. 그러니까 비읍 밑에 동그라미 붙은 거. 28자에 네. 순경원 비읍은 안 들어있었던 안 들어있죠. 건가요? 안 들었지만 어. 일부 지방에서 쓰기도 하고. 그럼 선생님 반치음은 그 반치음 시옷은 그건 반치음 28자에 들어있는 들어가 거고. 있어요. 들어있고 예, 그 순경원 비읍은 안 들어있었고 안 들어있고. 그럼 여린이도 들어가 있어요. 28자 들어있고. 들어있고 그죠? 그렇군요. 네, 그런 뭐 기본자 이외의 문자, 그 운영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제자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네. 하나 글자를 만드는 법도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합자. 네네. 우리가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네. 그만 알면 뭐 글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그 합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 예의편에서는 뭐라고 좀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때면 이제 하늘나, 네. 오, 우, 요, 유.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평선, 네.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들, 네네. 이런 것들 이제 위아래로 우리가 글자 붙여서 만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아래라 하면 위에 그러니까 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음을 중심으로 보면 네. 위에 초성자를 붙이고 받침을 밑에 붙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런 뜻이군요. 모음자의 그런 도형 특징을 네. 중심으로 해서 네네네.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그 했네요. 합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아야, 아어, 이 뭐 이쪽은 그렇죠. 이, 설명을 아, 어떻게 해놨어요? 어, 야, 여.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와 아 이런 건 이제 오른쪽에 붙여 쓴다. 부서우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성으로 기준으로 네. 보면 이 오른쪽에 붙여 쓰는 거죠. 네. 네네네. 오른쪽에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뭐 위아래 붙인다는 말을 했지만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수평선 가로획이 붙은 이런 글자들은 첫 소리 아래 네. 붙여 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첫 소리 아래 그러니까 뭐 붙였습니다. 공하면 기역 밑에 오를 붙이잖아요. 네.
그러게. 네. 근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삼은 거는 네. 위아래를 붙이는 그런 특징을 살렸다. 네. 그러니까. 네. 여기에 적혀 있는 걸로 보면 네. 제가 여기에 보이니까 네, 네. 네, 그 하늘아, 네. 하는 아와 오, 우, 요, 유는 부서 초성지한이라 이건 부서, 이렇게 네. 초성지야. 네. 그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초성자 아래에 붙여 쓴다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글자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예. 아까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네. 이 종성, 부영, 초성이라는 게 사실은 11자 설명 바로 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종성, 부영, 초성이라는 게 뭐냐면 종성을 쓸 때 초성을 그대로 써라. 다시 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받침 규정이냐 아니면 그 받침의 적는 문자에 관한 규정이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동국대학교 정우영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셨는데 요거는 그 받침에 쓰는 문자 규정이자 받침 규정 중의성을 띠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종대학교에서 받침을 글자를 따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뭐 이를테면 각 했을 때 그 초성의 기억과 네. 끝에서 나는 기억은 소리를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좀 다르죠. 그래서 밑에 거는 이게 확 폐쇄가 된다고 하고 네. 예. 초성은 이제 열리는 터지고 소리.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특징을 살려서 그 받침에 쓰는 기억을 뭐 끝에다 뭐 이게 살짝 뭐 획을 하나 더 긋는다든가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글자가 무척 복잡해졌을 많아지죠. 겁니다. 예, 복잡해지고. 근데 세종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초성에 쓰는 문자 그 모양을 그걸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런 네.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받침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이제 지금 초성에 쓸 수 있는 글자들을 받침을 다 쓰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발음은 지금은 칠종성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닐, 그다음에 미음, 비읍, 이렇게 이응 요거만으로 발음돼요. 근데 네. 쓸 때는 여러 뭐 가지로 쓰죠. 키읔, 피읍 다 쓸 수 네, 있죠, 그죠? 네, 네. 이게 그래서 그 발음이 안 되는 키읔, 피읍 이런 것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받침을 쓸 수 있는 이게 종성부영 초성. 지금 받침법 규정이기도 하고 네. 그런 식의 받침 원리를 설명한. 그러니까 종성? 문자 제자 원리와 네. 받침이라는 그 맞춤법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는 그것이 종- 바로 네. 종성, 부용, 부용, 초성. 부용은 거기서 부는 뭐죠? 다시 붙자죠. 다시 부. 다시 사용한다. 다시 쓴다. 예. 예, 예. 이해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범자 필합 이성음이라고 해가지고 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만 그 음절 하나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 아. 발음으로 하면 이제 음절을 만든다. 이 음절이라는 말은요. 네. 이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초성 종성 이 붙은 한 덩이의 말을 가리키죠. 범자 필합 이성음. 이성음. 이 성음이라는 것이 음을 이룬다. 이제 네. 한 덩이를 이뤘다. 네. 그래서 지금 필합 음절, 이성을 음절의 냈다. 개념입니다. 네. 네, 예.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이렇게 아주 그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를 어떻게 부려 쓰는지, 네. 어떻게 합해 쓰는지 네.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른바 사성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왼쪽에 점 하나를 찍으면 거성, 가장 높은 소리. 거성. 네, 거성. 가장 높은 소리. 그다음에 점 두 개를 찍으면 상성, 낮았다 높아진 소리. 그다음에 이제 물론 안 찍으면 이제 평성, 없으면 가장 낮은 평성. 소리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긴 자세히 안 나오지만 받침 글자가 네. 이를테면 그드 부즈 기디 비지 이런 파열음 또는 파차름 계열로 끝나면 네. 빨리 끝나요. 각 이런 식으로 네. 닷 이런 식으로 네. 그걸 입성이 네, 나옵니다. 네. 입성. 이렇게 네 가지의 사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음. 그 사성이라는 것이 그 한자에서도 사성 표시를 했어요. 특정한 문자에 한해서 예. 한자 같은 경우는 한자 네 구통에 동그라미를 붙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왼쪽 아래는 평성, 위에는 평상, 거입, 평상, 상성, 거입, 그다음에 네. 오른쪽 위는 거성, 밑에는 입성. 네. 근데 이 한글은 왼쪽에 점을 하나, 둘 또는 없음 이렇게 구별했죠. 네. 이 평상거입이 소리 내는 발성법은 뭐 거의 비슷한가 보죠? 글쎄요, 그 중국어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어하고. 그 중국과 비슷했겠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렇죠. 사성들이 그걸 많았는데 봐- 다만 들어왔겠죠. 중국은 사성이 네. 그 음과 뜻의 변별을 가져오는
필수 도구입니다. 그 그렇죠. 사성이 없으면 맞아요. 그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근데 동음을 우리는 도무지 이제 해결할 수가 없죠. 그게 없어도 이제 가능하니까 네. 차츰차츰 그게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사성점까지 해서 예의편이 끝나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끝나는 아, 거죠. 이렇게 해서 28자 전체의 그 소리 또 만들어진 거, 또 합자하는 거. 자, 이런 예의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세운다께서 이거를 제가 볼 때 기본 이 원고는 1443년 12월에 이걸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네. 예를 가지고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딱 그걸 보여준 거죠. 상제했을 때 정리한. 예. 그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자세한 어떤 배경, 사상, 철학 이런 걸 부여해서 해석을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예의편하고 그 뒤에 정음 해례편, 네. 그 앞쪽이 참 정음 예의편이라고 해야 되죠. 정음은 이제 정음편이라고 정음편. 정음편? 또는 예의편이라 부르는데 네. 그 예의편이라는 말은 일종의 옛날에 그냥 편의상 붙인 그래요. 네. 부정확한 용어고 정확한 용어는 정음편. 네.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할 거는 정음 해례편. 정음 해례편 다음부터 할 네. 거는. 자, 어쨌든 정음 요 서문과 예의 요 부분은 그 1443년에 창제할 당시에 아마도 기본 원고가 기본 됐을 원고를 것이다. 쓰지 않았을까? 네. 아, 진짜 그런 상상이 좀 가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락사들 시켜가서 이제 해례를 열심히 또 만들게 한 그런 과정. 그게 또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2년 9개월 정도. 그렇죠. 예, 예. 예, 예. 자, 오늘 세종 이제 그 후민정음 해례본 3강 네. 예의편을 네네. 가지고 우리가 쭉 훑어봤습니다. 네, 이 참고하실 책 네, 제목을 네, 한번 한번 말씀해 알려드리고 주시겠어요? 싶은데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 강독본 후민정음 해례 입체 강독본. 해례본 입체 입체 강독본 예. 박이정 출판사에서 박이정 나왔던 출판사에서. 거고요. 네, 김수롱 박사님의 그 저자 이름이 딱 적혀 있습니다. 아우, 네. 꼭 좀. 예, 입체라고 하는 것은 네. 다양한 방식으로 네. 해례본에서 소개하고 있다. 아. 그래서 네네. 입체라는 아. 말 붙였고요.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구나. 예. 네. 하여튼 오늘 그 예의편을 또 이렇게 네. 같이 그 뜻을 나누면서 예. 제가 또 떠오른 핵심어는 네. 쉬움, 쉽다. 네, 네, 쉽다. 그래서 그걸 간결함, 쉬움 네.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문자 쓰도 간결한데 네. 그 설명 설명이 방식도 굉장히 간결하게. 간결해요. 네. 진짜. 그래서 쉽다라는 게 뭔가요? 그게 네. 평등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자 위대한 문자입니다. 네. 근데 어려워요. 네. 평등한 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쉬움을 통해서 평등한 문자를 만들겠다. 이런 세종당의 어떤 소박하면서도 아주 위대한 꿈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네. 정음편, 네. 세종서문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쉬움에는 어떤 철학적 깨달음도 분명히 담겨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세종께서 아마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쉬움으로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죠. 조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네. 그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쉽게 이 우리말, 그러니까 현대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책에는. 그렇죠. 요 부분만 따서 쫙 한번 적어보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읽어보거나 적어보거나. 저는 낭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읽어보거나 낭독을- 적어보거나 하는 그렇죠. 게, 낭독을 하면 낭낭한 소리와 함께 네. 거기에 담긴 세종대왕 네. 소리도 한번 꿈과 뜻이, 내어보고 네.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소리의 예전에 소리를 담은 이 글자로서 어떻게 되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겠네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언어는 인권이다 그런 책을 내셨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문어발님. 그래, 문어발님, 죄송합니다. 문어발님께서. 네, 세종도서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그래요. 그 세종이. 저는 세종대왕께서 쓰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 제가 아니더라고요. 떠오른 게 뭐냐면, 그 책, 그 제목, 세종도에서 뽑힌 그 네. 문어발님의 그 책 제목이 떠오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네. 쉬움은 인권이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또. 말이 생각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3강까지 이거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요. 이거 전혀 옛날에 이게 대강대강 우리가 듣던 내용들이 사실 해례본에 있던 거였구나. 참 바보 같은 얘기지만 네. 그런 발견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수롱 선생님, 역시 예의편을 아주 쉽게 쓴 세종대왕만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